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클래스라는 개념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그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보통 객체지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라는 걸 많이 도입을 하고 개념도 좀 어렵고 어려운 좀 뜯어보면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패키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클래스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겨났나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변수가 있다 그랬어요.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은 뭐 90, 그다음에 뭐 수학 성적은 뭐 80, 그다음에 뭐 영어 성적은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성적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뭐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뭐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코리아하고 뭐 이렇게 좀 줘. 그다음에 k 더하기 m 더하기 2를 리턴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지금은 세 개지만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옛날 랭귀지 뭐 옛날이라기보다는 그 C라는 랭귀지 뭐 이런 데서 보통 스트럭처라는 걸 이용했어요. 스트럭처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걸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얘를 하나의 변수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std, stu 뭐 이런 식으로 담아요. 그리고 이 안에 열어보면 이 뭐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뭐 번호도 있고 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뭐 합계도 있고 뭐 평균도 있고 이런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썸도 이 안에 들어 있고 에버리지도 들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변수를 할당할 때 따로따로 할당할 필요가 없고 나는 std1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들어있게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변수잖아요. 아까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담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담을 수 있는 거죠. 스트럭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그래서 함수한테 줄 때도 이렇게 일일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얘 하나만 주는 거예요. S1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그 S1에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있는데 이때 접근할 때 S1.KOR, S1.MAT, S1.ENG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 변수 안에 부분 변수들이 들어있고 그 부분 변수들을 접근할 때는 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함수한테 줄 때도 일일이 다 줄 필요 없고 S1만 주면 이 안에서도 S1.KOR 더하기 S1. 뭐 math 더하기 S1.English를 다시 S1.sum에 넣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구조화돼 있으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훨씬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클래스가 발전을 했는데 클래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틀 안에 이건 결국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인데 이 변수 안에 여러 가지를 담는 거예요. 아까처럼 국어 성적 담고 수학 성적 담고 영어 성적 담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담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 이게 아까 변수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에 기능까지 담겠다는 거예요. 기능은 함수죠. 그래서 여기에 sum이라는 함수도 담고 그다음에 뭐 미니라는 함수도 평균 구하는 애들도 담고 그다음에 등수 구하는 애들도 담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이 변수를 저희가 S1이라고 했으면 S1.KOR 하면 이거는 9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S1.math 이렇게 하면 8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변수처럼. 근데 얘는 함수처럼 쓰는 거예요. S1. 만약에 sum 이렇게 하면 요 함수는 얘잖아요.
그러면 변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변수는 스스로 정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S1 안에는 이미 변수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걸 외부 함수한테 만약에 아까 mass.sum에다가 주려면 S1을 줘야 되죠. 그래 S1 안에 있는 뭔가를 하라고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 안에 걸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안 줘도 되죠.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부수적인 효과고 중요한 건 이 아까 말했던 구조체를 나눠서 밑에는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정의해주고 위에는 변수를 담을 수 있는 것도 정해준다. 원래 변수를 저희가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 기능 함수를 펑션이라고 불러요. 원래가.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정의를 다시 했어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저희가 베리어블을 그냥 어트리뷰트라고 이름을 그냥 줬어요. 이름을 그냥 명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저희가 함수 대신에 메소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밖에 있는 애는 함수, 안에 있으면 메소드. 밖에 있는 애는 베리어블, 안에 있으면 어트리뷰트.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변수와 함수를 같이 담고 있다.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고 얘는 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끔 여기다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변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int 그러면 그냥 우리는 a = 1 이렇게 쓰면 돼요. 쓰기만 하면 되는데 클래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3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4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5개가 필요하죠. 기능도 어떤 사람은 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등수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클래스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걸 A라는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자, 쓸 때는 변수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A1은 A라는 클래스로 만든 걸 쓸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안에 KOR도 있고 mass도 있고 eng도 있고 기능상으로 sum도 있고 이랬잖아요. 아까 min도 있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A1.KOR 이렇게 쓰는 거예요. A1.mas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이걸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 변수로 할당을 하고 그거에 점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당연히 A1.sum도 쓸 수 있겠죠. 이건 함수니까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int라는 애는 파이썬 만든 사람이 클래스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안 하지만 잘 쓰지 않지만 이 A라는 애는 A1.add라는 애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우리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도 결국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모든 변수는 다 클래스다.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도 그 파이썬 만든 사람이 리스트라는 아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클래스를.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 쓰는 거죠. lst1은 리스트로 쓸 건데 여기에 나는 1, 2, 3을 담아줘.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lst1. sum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많이 쓰는 거는 파이썬 만든 사람이 미리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 쓴다. 모든 파이썬의 변수는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걸로 할당을 받아서 쓴다. 변수로 할당받듯이 이렇게 할당받아서 씁니다. 이때 이 A, 대문자 A를 저희가 클래스라고 부르고 할당받은 A1, 얘를 저희가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혹은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비슷한 말인데 인스턴스는 이렇게 할당받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오브젝트는 실제로 할당받은 A1, 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도 좀 알고는 있는 게 좋죠. 다음에 A2도 있겠죠. A1으로 대문자 A로 A1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식으로 A2도 만들겠죠.
그럼 이건 학생 1, 학생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얘를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A1이 붕어빵 1, 얘는 붕어빵 2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이 틀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틀에 맞게끔 붕어빵들을 여러 개 찍어내듯이 A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런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찍어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를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패키지를 이용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이 클래스를 정의해 놓겠죠. 우리는 그 정의된 클래스를 가져다 씁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판다스라는 애가 있어요. 판다스는 뭐냐면 엑셀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읽어서 자르고 붙이고 지지고 볶는 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파이에 올려놨고 요즘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99%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얘가 클래스를 어떤 걸 만들어 놨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이름을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df1 equal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df1은 얘가 만들어 놓은 대로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df1에 딱 얘는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행과 열로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애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나는 df1에 뭐 썸을 해줘. 그러면 얘가 뭔가 해주고 나는 df1에 요 A라는 컬럼만 보여줘. 그럼 얘만 보여주고 나는 B만 보여줘. 그러면 B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가져다 쓴다는 거는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정의해 놓은 클래스를 우리가 오브젝트로 할당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상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 편리한 게 뭐냐면 얘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 무진장 많다. 무진장 많다. 이럴 때 자르고 붙이고 지우고 이런 걸 거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쓴다. 이런 거를 실제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 이때 패키지와 다시 그 클래스와 오브젝트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인스턴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접근할 때는 항상 점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df1에 점 뭔가 부분을 돌려줘라는 함수를 만약에 썼어요. 그랬더니 얘가 요만큼을 돌려줬어요. 그럼 요거에 돌려준 얘가 리턴을 했겠죠. 함수니까. 그럼 이 리턴 값이 뭘까? 얘도 데이터 프레임이죠. 작은 데이터 프레임. 그럼 이 전체도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럼 여기에 다시 또 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뭐 정렬을 해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뭐점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 타입이 중요합니다. 타입이 얘의 타입이 뭐냐는 거예요. 얘의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래야 부분이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부분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얘의 타입이 만약에 인티저였다. 근데 인티저에는 썸이라는 애가 없어요. 부분이라는 애도 없고. 그러면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패키지를 쓰다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에라의 거의 50% 이상은 타입이 안 맞아서 그래요. 데이터 프레임에 sort라는 패키지를 메소드를 썼는데 자꾸 에라래. 봤더니 이 df1이라고 돼 있는 애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거야. 타입이 다른 타입이고. 이런 에라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을 자꾸 찍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변수가 타입이 뭘까? 인트일까? 문자열일까? 이 정도는 간단했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일까? 뭘까? 이런 타입을. 왜냐하면 타입에 따라 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인티저에 있는 메소드와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발생한 에러의 절반 이상은 타입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파일은 간단한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혹시 문법이 궁금하시면 비주얼 파이썬 나중에 까시면 여기 클래스 만드는 문법이 있어요. 클래스 이렇게 만들면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문법은 생성해 줍니다. 이런 걸로 참고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문법은 제가 자세히는 안 할 건데 어쨌든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deff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기능을 추가하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기 때문에 스피드를 돌려줘 이런 거. 그다음에 스타트 해줘, 가속 페달 밟아줘, 멈춰줘 이런 걸 제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피드가 얼마니?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트리뷰트예요. 그래서 변수 KOR, 매스, ENG 했던 애들이 요거예요. 스피드, 프라이스, 컬러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능, 이 변수들을 핸들링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는 스피드를 20으로 만들어줘 이런 뜻이죠. 엑셀러레이트는 그 스피드에 30을 더해줘 이런 뜻입니다. 엑셀러레이터 두 번 실행하면 30 더하기 또 30해서 60을 더하겠죠. 그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탑해주면 총 스피드를 0으로 바꿔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 정의는 대부분 패키지 만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갖다 씁니다. 먼저 카라는 클래스로 나의 마이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해줘.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마이카.getSpeed 너 스피드 얼마야? 너 스피드 얼마야? 그랬더니 20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엑셀러레이트 한번 밟아줘. 엑셀러레이트 얘 실행해 달라는 거죠. 그럼 20에다 30을 더하겠죠? 그러면 5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를 찍어줘. 그랬더니 50이 됐죠. 그리고 얘는 스탑해줘.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카의 프라이스나 컬러도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클래스가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변수도 담을 수 있고 기능도 담을 수 있다. 이 변수를 용어상으로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 이 기능들을 메소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보통 패키지를 쓸 때는 얘를 패키지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패키지 안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도큐먼트를 보거나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혹은 이제 dir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패키지 안에 뭐가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다 보여주긴 합니다. 이걸 직접 쳐서 이렇게 찾을 일은 별로 없고 도큐먼트를 보시는 게 대부분이죠.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는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잘 쓸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타입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원래 이 타입이라는 용어 아까 제가 타입이 뭔가 에러야. 근데 타입을 잘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은 그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이카를 찍어보면 타입이 이렇게 나오죠. 메인에 카라고. 아까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얘라는 거죠. 그다음에 int라고 나오는 건 파이썬 만든 사람이 int라고 명명을 해서 int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타입이라는 거를 눈여겨보세요. 타입은 많이 찍어보셔야 됩니다. 이 변수의 오브젝트의 그 원래 타입이 뭐냐 이제 클래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실수로 마이카를 원래 만들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다가 1을 할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이 언더바 카 점 getSpeed 이런 걸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에러입니다. 뭐라고 에러나냐면 int라는 클래스에는 getSpeed라는 게 없답니다. 이런 경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오류의 50% 이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따져봐도 그럼 내가 어디선가 마이카가 잘못됐네. 그럼 대번에 뭘 해야 되냐면 타입을 찍어봐야 돼요. 타입에 마이카의 타입이 뭘까? 찍어봤더니 int라고 나와. int야? 나는 마이카가 칸 줄 알았는데 int네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카에는 이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과 그 클래스 그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메소드,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요 메커니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패키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 이해를 하면서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패키지를 쓰는 건 이런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A.sum, B.min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